김유정의 금 따는 콩밭. 땅속 저 밑은 늘 음침하다. 고달픈 간드레불. 맥없이 푸르께하다. 방과 달라서 낮엔 되우 흐릿하였다. 거칠은 황토 장벽으로 앞뒤 좌우가 콩 막힌 좁직한 구덩이. 흡사히 무덤 속 같이 귀중중하다. 싸늘한 침묵, 부터브레한 흙내와 징그러운 냉기만이 그 속에 자욱하다. 곡괭이는 번질 흙을 이르집는다. 안팡스러이 내려쪼며 퍽 퍽 퍽. 이렇게 매떨어진 소리뿐. 그러나 간간 우수수하고 벽에 헐린다. 영식이는 일손을 놓고 소매자락을 끌어당겨 얼굴에 땀을 훑는다. 이놈의 줄이 언제나 잡힐는지 기가 찼다. 흙 한 줌을 집어 코 밑에 바싹 들이대고 손가락으로 샅샅이 뒤져본다. 완연히 버력은 좀 변한 듯 싶다. 그러나 보통 버력이 아주 다 풀린 것도 아니었다. 말똥 버력이라야 금이 나온다는데 왜 이리 안 나오는지. 곡괭이를 다시 집어든다. 땅에 무릎을 꿇고 궁뎅이를 번쩍 든 채 씩씩거린다. 곡괭이는 무작정 내려 찍는다. 바닥에서 물이 스미어 무리팍이 흥건히 젖었다. 부덮은 천판에서 흙방울은 내리며 목덜미로 굴러든다. 어떤 때에는 윗벽이 한쪽이 떨어지며 등을 탕 때리고 부서진다. 그러나 그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 금을 캔다고 콩밭 하나를 다 잡쳤다. 약이 올라서 죽을 둥 살둥 눈이 뒤집힌 이 판이다. 손바닥에 침을 탁 뱉고 곡괭이 자루를 한번 꼬나 잡더니 쉴 줄 모른다. 등 뒤에서는 흙 끓는 소리가 드윽드윽 난다. 아직도 버력을 다 못 친 모양. 이 자식이 일을 하나? 시조를 하나 남은 속이 바직바직 타는데 웬 배심이 이리도 좋아. 영식이는 살깃된 시선으로 고개를 돌렸다. 아무 말 없이 수제를 노려본다. 그제야 꾸물꾸물 바짓개에 흙을 담고 등에 메고 사다리를 올라간다. 굿이 풀리는지 벽이 움찔하였다. 흙이 부서져 내린다. 전날이라면 이곳에서 아내 한 번 못 보고 생 죽음이나 안 할까 털끝까지 쭈뼛할 게다. 그러나 인젠 그렇게 되고도 싶다. 수제란 놈하고 흙더미에 묻히어 한꺼번에 죽는다면 그게 오히려 나을 게다. 이렇게까지 몹시 미웠다. 이놈 풍치는 바람에 애꿎은 콩밭 하나만 결단을 냈다. 뿐만 아니라 모두가 낭패다. 세벌 논도 다 못 맸다. 논둑의 풀은 성큼 자란 채 어지러이 널려있다. 이 기미를 알고 지주는 지주대로 하였다. 내년부터는 농사질 생각 말라고 발을 불렀다. 땅은 암만을 파도 지수가 없었다. 이만 해도 5길은 훨씬 넘었으리라. 좀 더 짚어야 오를지 혹은 북으로 밀어야 오를지 우두커니 망설거린다. 금전 미래는 으뜸이다. 입대껏 수제의 지위를 받아 일을 하여 왔고 앞으로도 역시 그러해야 금을 딸 것이다. 그러나 그런 칙칙한 짓은 안 한다. 이리 와봐. 이것 좀 파게. 그는 으쓱 위풍을 보이며 이렇게 분부하였다. 그리고 저는 일어나 손을 털며 뒤로 물러선다. 수제는 군말 없이 고분하였다. 시키는 대로 땅에 무릎을 꿇고 벽체로 군버력을 긁어낸 다음 다시 파기 시작한다. 영식이는 치다 나머지 버력을 짊어진다. 커다란 걸대를 뒤룩거리며 사다리로 기어오른다. 군문을 나와 버력 더미에 흙을 막 내치려 할지. 왜 또 봐? 이것들이 미쳤나 그래? 산에서 내려오는 마름과 맞닥뜨렸다. 정신이 떠름하여 그대로 벙벙이 섰다. 오늘은 또 무슨 포악을 들으려는가. 아니 말라니까 왜 또 파는 게야? 하고 영식이의 바짓개 뒤를 지팡이로 꽉 찌르더니 갈아먹으라는 밭이지 흙 쓰고 들어가라는 거야? 이 미친 것들아! 콩밭에서 왜 앵금이 나온다고 이 지랄들이야 그냥? 하고 목에 핏대를 올린다. 밭을 버리면 간수 잘못한 자기 탓이다. 날마다 와서 그 북새를 피우고 금하여도 다음날 보면 또 여전히 파는 것이다. 오늘로 이 구덩이를 도로 묻어놔야지. 내일로 당장 진역 갈 줄 알게. 너무 감정에 격하게 말도 잘 안 나오고 떠듬떠듬 거린다. 주먹은 곧 날아들 듯이 허구리 깨서 불불 떤다. 오늘만 좀 해보고 그만두겠어요. 영식이는 낯이 붉어지며 가까스로 한마디 하였다. 그리고 무턱대고 빌었다. 마름은 들은 척도 안 하고 가버린다. 그 뒷모양을 영식이는 멀거니 배웅하였다. 그러나 콩밭 낯짝을 들여다보니 무던히 애통 터진다.
마치 사태 만난 공동묘지와도 같이 귀살쩍고 되우 을씨년스럽다. 그다지 잘 되었던 콩포기는 거반 버럭더미에 다 깔려버리고 군데군데 어쩌다 남은 놈들만이 고개를 나풀거린다. 그 꼴을 보는 것도 자식 죽는 걸 보는 게 낫지 차마 못할 경상이었다. 농토는 모조리 떨어질 것이다. 그러나 대간절 올 밭도지 벼 2선 반은 뭐로 해내야 좋을지. 게다 밭을 망쳤으니 자칫하면 징역을 갈는지도 모른다. 영식이가 구덩이 안으로 들어왔을 때 동무는 땅에 주저앉아 쉬고 있었다. 태연 무심히 담배만 뻑뻑 피우는 것이다. 언제나 줄을 잡는 거야? 이제 차차 나오겠지. 이제 나온다? 하고 코웃음을 치고 엿먹더니 조금 지남에 이 새끼! 흙덩이를 집어들고 골통을 내려친다. 수재는 어쿠 하고 그대로 푹 엎드린다. 그러다 벌떡 일어선다. 눈에 띄는 대로 곡괭이를 잡자 대뜸 달려들었다. 그러나 강약이 부동, 왁살스러운 팔뚝에 퉁겨져 벽에 가서 쿵 하고 떨어졌다. 그 순간에 제가 뺏어간 곡괭이가 정박이를 겨누고 날아드는 걸 보았다. 고개를 획 돌린다. 곡괭이는 흙벽을 퍽 찍고 다시 나간다. 수재 이름만 들어도 영식이는 이가 갈렸다. 분명히 홀딱 속은 것이다. 영식이는 본디 금점에 이력이 없었다. 그리고 흥미도 없었다. 다만 밭고락에 웅크리고 앉아서 땀을 흘려가며 구벅구벅 일만 하였다. 오랜 콩도 뜻밖의 잘 열리고 마음이 좀 놓였다. 하루는 홀로 김을 메고 있노라니까 여보게 덥지 않은가? 좀 쉬었다 하게. 고개를 들어보니 수재다. 농사는 안 짓고 금점으로만 돌아다니더니 무슨 바람에 또 왔는지 싱글벙글한다. 좋은 수가 걸렸나 하고 돈 좀 많이 벌었나? 나를 좀 꿔주게. 벌고 말고 마음껏 먹고 마음껏 쓰고 했네. 술이 거나한 얼굴로 신껏 주적거린다. 그리고 반머리에 쪼그리고 앉아 한참 객설을 부리더니 자네 돈벌이 좀 안 하려나? 이 밭에 금이 묻혔네 금이. 뭐? 하니까 바로 이 산 너머 큰 꼴에 광산이 있다. 광부를 300여 명이나 부리는 노다지판인데 매일 소출되는 금이 70냥을 넘는다. 돈으로 치면 7,000원. 그 줄맥이 큰 사너리를 뚫고 이 콩밭으로 뻗어나왔다는 것이다. 둘이서 파면 불과 열흘 안에 줄을 잡을 깨고 적어도 하루 섣돈씩은 따리라. 우선 30원만 해도 얼마냐. 소를 산데도 반필이 아니냐고. 그러나 영식이는 귀담아 듣지 않았다. 금점이란 칼 물고 뜀뛰기다. 잘 되면 이건희와 못 되면 신세만 조진다. 이렇게 전일부터 들은 소리가 있어서였다. 그 다음날도 와서 꾀송거리다 갔다. 세 번째에는 집으로 찾아왔는데 막걸리 한 병을 손에 들고 영을 피운다. 몸이 달아서 또 온 것이었다. 공당에 걸터 앉아서 저녁상을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조당수는 몸을 훑는다는 등 일꾼은 든든히 먹어야 한다는 둥 남들은 논을 사느니 밭을 사느니 떠드는데 요렇게 지내다 그만둘 테자는 둥 일접게 지절거린다. 아주머니 이것 좀 먹게 해주시게유. 그리고 비로소 영식이 아내에게 술병을 내놓는다. 그들은 밥상을 끼고 앉아서 즐겁게 술을 마셨다. 몇 잔이 들어가고 보니 영식의 생각도 저기 돌아섰다. 따는 1년 고생하고 끼콩 몇 쌈 얻어먹는 이보다는 금을 캐는 것이 슬기로운 짓이다. 하루에 잘만 캔다면 한 해 줄 곳 공들인 구 수확보다 훨씬 이익이다. 올봄 보낼 제 비료값, 품삯, 빚에 빚진 7원, 까닭에 나날이 졸리는 이 판이다. 이렇게 지지하게 살고 말 바에는 차라리 가로지나 세로지나 사내 자식이 한번 해볼 것이다. 내일부터 우리 파보세. 돈만 있으면야 그까지 콩은. 수재가 안달스리 재우쳐 고체 일제 선뜻 응낙하였다. 그래 보세. 빌어먹을 거 안 된 고만이지. 그러나 꽁무니에서 죽을 마시고 있던 아내가 허구리를 쿡쿡 찔렀게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다면 좀 주저할 뻔도 하였다. 아내는 아내대로의 셈이 빨랐다. 시체는 금점이 판을 잡았다. 섣부르게 농사만 짓고 있다간 결국 비렁뱅이밖에 더 못된다. 얼마 안 있으면 산이고 논이고 밭이고 다 금쟁이 손에 구멍이 뚫리고 뒤집히고 뒤죽박죽이 될 것이다. 그때는 뭘 파먹고 사나. 자, 보아라.
머슴들은 짝이나 한 듯이 일하다 말고 후딱 하면 금점으로들 내빼지 않는가. 일꾼이 없어서 오랜 농사를 지을 수 없느니 마느니 하고 동네에서는 떠들썩거린다. 그리고 번동 포동이조차 호미를 내던지고 강변으로 게을로 사금을 캐러 달아난다. 그러나 며칠 뒤엔 다비신에다 옥당목을 걸치고 희자를 뽑는 것이 아닌가. 아내는 콩밭에서 금이 날 줄은 아주 꿈밖이었다. 놀라고도 또 기뻤다. 올해는 노상 침만 삼키며 그놈 코다리 짜장을 먹어보겠구나 하며 속이 미어질 듯이 짜릿하였다. 뒷집 양근댁은 금점 덕택에 남편이 사다 준 고무신을 신고 나릿나릿 걷는 것이 무척 부러웠다. 저도 얼른 금이나 펑펑 쏟아지면 흰 고무신도 신고 얼굴에 분도 바르고 하리라. 그렇게 해보지 뭐. 저 양반 하잔대로만 하면 어련히 잘 되려고. 얼떨결에 앉아있는 남편을 이렇게 죽였던 것이다. 동이특이 무섭게 콩밭으로 모였다. 수제는 진언이나 하는 듯이 이리 대고 중얼거리고 저리 대고 중얼거리고 하였다. 그리고 덤벙거리며 이리 왔다가 저리 왔다가 하였다. 제 딴은 땅속에 누운 줄맥을 어림하여 보는 맥이었다. 한참을 밭을 헤매다가 산쪽으로 붙은 한 구석에 딱 서며 손가락을 펴들고 설명했다. 큰 줄이란 본시 산운, 산을 끼고 도는 법이다. 이 줄이 노다지임에는 필시 이켠으로 비듬이 누워있으리라. 그러니 여기서부터 파들어 가자는 것이었다. 영식이는 그 말이 무슨 소리인지 새기지는 못했다마는 금점에는 난다는 소재이니 그 말대로 하기만 하며 영락없이 금퇴야 나겠지 하고 그것만 꼭 믿었다. 군말 없이 지시에 받은 곳에다 삽을 푹 꽂고 파헤치기 시작하였다. 금도 금이면 애써 키워온 콩도 콩이었다. 거진 다 자란 허울 멀쑥한 놈들이 삽 끝에 으스러지고 땅에 묻히고 하는 것이다. 그걸 보는 것은 썩 속이 아팠다. 애틋한 생각이 물밀 때 가끔 삽을 놓고 허리를 구부리면서 콩잎에 흙을 털어주기도 하였다. 아, 이 사람아. 맥적게 그건 봐 뭘 해? 금을 캐자니까. 아니야, 허리가 좀 아파서. 핀잔을 얻어먹고는 좀 열없었다. 하기는 금만 잘 터져 나오면 이까지 콩밭쯤이야. 이 밭을 풀어 논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눈을 감아버리고 삽의 흙을 아무렇게나 콩잎 위에 획획 내던진다. 북으로 땅이나 파먹지 이게 무슨 지랄들이야? 동리 노인은 뻔질 찾아와서 귀거친 소리를 하고야 했다. 밭에 구멍을 셋이나 뚫었다. 그리고 대굴 뚫는 길이었다. 금인가 난장을 맞을 건가 그것 때문에 농구는 버렸다. 노인은 짚을 화에 지팡이를 들고 삿대질 아니할 수 없었다. 벼락 맞느니 벼락 맞아! 염려 말아유. 누가 알래지유. 영식이는 그럴 적마다 대충술에 흙을 대는 대로 내건지고는 침을 탁 뱉고 구덩이로 들어간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는 언제나 끙하였다. 줄을 찾는다고 콩밭을 통이 뒤집어 놓았다. 그리고 줄이 언제나 나올지 아직 까맣다. 논도 못 메고 물도 못 보고 벼가 어이 되었는지 그것조차 모른다. 밤에는 잠이 안 와 멀뚱하니 애를 태웠다. 수제는 낙담하는 기색도 없이 늘 한양이었다. 땅에 웅숭거리고 시적시적 노량으로 땅만 판다. 줄이 꼭 나오겠나? 하고 목이 말라서 물으면 이번에 안 나오거든 내 목을 비게! 하고 서슴치 않고 장담을 하고는 꿋꿋하였다. 이걸 보면 영식이도 마음이 좀 내는 듯 싶었다. 전들 금이 없다면 무슨 멋으로 이 고생을 하랴. 반드시 금은 나올 것이다. 이제는 이왕 손에는 할일 없거니와 그만두리라는 절망이 스스로 사라지고 다시금 주먹이 쥐어지는 것이었다. 캄캄하게 밤은 어두웠다. 어디선가 묵개가 요란히 지저댄다. 남편은 진흙투성이를 하고 내려왔다. 풀이 죽어서 몸을 잘 가누지도 못하고 아랫목에 축 늘어진다. 이거를 보니 아내는 맥이 풀린다. 오늘도 또 글렀구나. 금이 터지면 집을 한 채 사간다고 자랑을 하고 왔더니 이내 헛일이었다. 남의 말에는 대답 없고 유하게 홀게 늦은 소리뿐. 그리고 드러누운 채 눈을 지그시 감아버린다. 축거리도 없는데 산재는 무슨? 듣기 싫어. 요먹 맞은 년 같으니. 이호통의 아내는 그만 멈칫하였다. 요즘 와서는 무턱대고 공연스레 골만 내는 남편이 영 딱하였다. 환장을 하는지 밤잠도 아니자고 소리만 뻑뻑 지르며 덤벼들려고만 한다.
심지어 어린 것이 좀 울어도 이 자식 갖다 내꾼지라고 북새를 피우는 것이다. 저녁을 안이 먹음으로 그냥 치워버렸다. 남편의 영을 거역히 어려워 양근댁한테도 또다시 안 갈 수 없다. 그간 양식을 줄곧 구워다 먹고 갚지도 못하였는데 또 무슨 면목으로 입을 벌릴지 난처한 노릇이었다. 그는 생각대 끝에 있는 염치를 보째 쏟아 던지고 다시 한번 찾아가는 것이다마는 딱 맞닥뜨리고 입을 열고 내일 산재를 치는다는데 쌀이 있어야지요 하자니 영 낯이 화끈거리고 모닥불이 날아든다. 그러나 그들은 어지간히 착한 사람이었다. 그렇지요. 산신이 벗나면 죽도 구릅니다. 하고 말을 받으며 그 남편은 빙그레 웃는다. 워낙이 금점에 장구 달아진 몸만 많지 이런 일에는 적잖이 속이 튀었다. 손수 쌀 닷대를 떠다주며 산재란 안지는 몰라도 이왕 지내려면 아주 정성껏 해야 합니다. 산신이란 노하길 잘하니까요. 하고 비방까지 깨쳐보낸다. 쌀을 받아들고 나오며 영식이 쳐는 고마움보다 먼저 미안에 질리어 얼굴이 다시 빨갰다. 그리고 그들 부부 살아가는 살림이 참으로 몹시 부러웠다.